팡팡 장외 홈런처럼 쭉 퍼지는 스윙을 위한 주식쇼 스트라이크. 안녕하세요, 최리나입니다. 국내 증시가 코스피, 코스닥 모두 나흘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코스피의 경우 연기금을 앞세워 1780선도 회복했는데요. 장 막판 중국 지방 쪽에 8천억 위안 정도 부양책이 나오면서 화학주, 철강, 기계 쪽이 모두 상승폭을 좀 키워주었습니다. 어닝 시즌도 거의 하이라이트 국면에 들어가 있는데요. 주식쇼 스트라이크에서 시장과 종목에 관한 모든 것 준비해봤습니다. 1부와 2부로 나뉘어서 진행되는 주식쇼 스트라이크. 먼저 1부에서는요. 전문가의 시장 분석 들어보는 내일장 업앤다운이란 코너와 전문가끼리 누가 더 수익률을 많이 내는지 수익률 최강자를 가려내는 1인자를 찾아라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요.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도 도와드리고 전문가의 주식 투자 노하우를 강의 형식으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내일장 위한 홈런주 공략 종목도 2부에서 공개되니까요. 2부까지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주식쇼 스트라이크 1부의 문을 열겠는데요.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의 멘토님과 인사 나눌게요. 이대열, 김정화 전문가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두 분에 대한 상세한 소개 잠시 후에 듣고요. 먼저 1인자를 찾아라의 진행 방식부터 알려드릴게요. 1인자를 찾아라는 전문가의 포트폴리오 수익률 대결. 주어진 돈은 1억 원, 매일 2분씩 총 일주일간 10분의 전문가가 각자의 포트폴리오를 짜고 한 달 동안의 총 수익률을 내서 순위를 가리게 됩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한 주간의 수익률을 중간 집계하고요. 월간으로 최종 순위를 정해서 1인자와 2인자까지 가리게 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의 멘토님을 자청한 두 분의 전문가 어떤 분들일까요? 먼저 한 분 한 분 이대열 전문가부터 상세한 프로필 소개해드립니다. 성장주, 중기 상승 패턴주에 집중 투자한다. 시장과 기술적 분석, 기업 전망을 접목한 MTF 차트. 최적의 타이밍으로 성공 투자를 실현한다. 거지에서 황제까지 이대열 전문가의 골든 타겟이 지금 공개됩니다. 급등주 선춘의 달인. 급소 자리가 아니면 매수하지 않는다. 철저한 기업 분석으로 저평가 기업을 급등 전에 포착한다. 김정화 전문가의 멘토링. 잠시 후 시작됩니다. 네, 그 멘토링 지금부터 받아보겠습니다. 먼저 시장 얘기부터 좀 풀어볼 텐데요. 내일장 업앤다운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사실 전일 지수가 의외로 연중 최저치 경신을 하면서 좀 충격을 줬었는데요. 막판에 약간 낙폭을 줄이고 나서 오늘 드디어 반등을 좀 해줬죠. 아무래도 기술적 반등이다 이런 분석이 대세였는데요. 네, 뭐 기술적 분석, 그 기술적 반등이라는 것이 대세인데 지금 뭐 유럽발 분위기를 봐서도요, 뭐 그렇게밖에 볼 수 없다라는 거 뭐 충분히 이해합니다. 근데 하지만요, 지금 그 외국인들의 수급 동향을 제가 살펴보니까 외국인들의 수급 자체가 매도세가 강화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제 매도세가 이제 조금씩 완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들 같은 경우에도 투신권들이 이제 최근 3거래일 동안 약하지만 조금씩 매수세를 조금 강화해 주는 것도 좀 긍정적이고요. 그다음 연기금 같은 경우에도 오늘 최근에 이제 그 지수 방어적인 역할을 좀 하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뭐 자금 집행을 조금 나서지 않았나라는 그 추측을 좀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쪽에서 그죠, 우리가 기다리던 경기 부양책이 조금 나와줬기 때문에 금일 시장을 저점으로 해서요, 뭐 단기 반등 좀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오늘장 정리 간단하게 섹터까지 들어봤는데 사실 오늘 시장에 있어서 뭐 중국발 모멘텀도 장 막판에 있었습니다만은 IT 일부 중대형 기업들의 실적 발표와 현대차 실적 발표 등을 빼놓을 수가 없겠습니다. 사실 전일은 더 쇼킹한 그런 사건이 있었죠. 바로 애플의 실적이 그렇게 안 나올 줄 정말 아무도 몰랐던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 삼성전자의 치솟는 주가를 이제 보면서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외국인들은 삼성전자를 산 것이 아니고 잡스의 최장한 말기를 샀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또 한번 해봤었는데, 예, 일단은 어제 이제 그 미국장에서 애플의 그 실적이 어닝 쇼크를 기록을 하면서 기술주 위주로 급락을 맞이했었고, 그리고 그 외 해외 기타 시장에서 기술주 비중이 조금 작은 국가들 같은 경우에 굉장히 탄탄한 모습들을 보여줬다. 근데 애플의 어닝 쇼크를 맞이했다고 하는 것은 반대로 생각해 보면 애플의 경쟁사는 우리나라에 다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로 봤을 때는 좀 호재성이 아닌가 이렇게 그 판단을 하고 있고요. 애플 실적 나쁘다고 우리나라 뭐 삼성전자 실적은 당연히 줘야 되는 게 맞다 좀 이렇게 그 판단을 하고 있고 어제 미국장에서도 좀 마지막 투매를 유발한 이후에 이제 앞으로는 V자 반등으로 꺾어가지고 올릴 거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는데 예, 그런 식으로 장세가 좀 그 연출이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두 분 다 약간 오늘장 분석해 주시면서 단기 긍정적인 전망을 섞어주신 듯한데요. 더 구체적인 내일장 상승할지 하락할지 얘기를 좀 이어서 나눠보겠습니다. 이대열 전문가님, 내일장은 상승입니까? 아니면 곧바로 다시 하락일까요? 상승에 베팅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좀 금요일장이지만 힘 있는 상승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김정아 전문가님은요? 네, 저도 상승으로 하도록 하죠. 예? 예. 하도록 하죠는 뭔가 좀 약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굉장히 강하다. 강한 상승이다.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럼 뭐 곧바로 김정아 전문가님의 상승 이유부터 들어보죠. 아니, 그러고 보니까 김정아 전문가님이 예. 지난주로 이렇게 막 화면을 돌려보면은 외국인들의 선물 환매수가 있으면 좋겠지만 외국인들 선물 환매수가 없어도 예. 얼마까지 간다고 하셨습니까? 예, 1850포인트까지 갈 것이다. 예. 예,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예, 갈 때가 되지 않았나, 좀 이렇게 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현재 외국인들의 그 파생상품 시장 동향을 본다고 하면은, 우리나라 이상하게 니케이나 그런 주변국에 비해서 많이 휘둘리는 모습들을 보여줬었는데 바로 파생상품 때문에 그럴 것이다. 좀 이렇게 그 보시면 되겠고 연일 계속해서 이제 푼 매도를 해오는 모습들 그리고 며칠 전에는 이제 야간 선물에서 개인들의 그 선물 매도를 다 받아버렸고 이제 하방 경직을 보여주는 흐름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옵션 포지션상 외국인들이 지금 계속해서 개인 투자자들을 하방 베팅으로 몰아가고 있는 모습들 좀 포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그 포지션을 몰아가고 그리고 하방 경직을 보여주는 상태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또 FOMC의 연설을 또 기대해 볼 수 있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뭐 모멘텀적인 측면으로 보나 심리적인 측면으로 보나 이런 파생시장의 수급적인 측면으로 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이제는 좀 V자 반등을 한번 기대해 보도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만기가 또 8월 9일날 다가오게 되는데 이번 만기까지는 1800에서 1850선 안에서 이제 밴드를 좀 형성할 것이다 이렇게 그 판단을 하고 있고 올라가는 과정에서는 지금 같은 장세에서는 이제 낙폭 이후에 V자로 꺾어버리면은 그냥 가는 것이 아니고 코스피와 코스닥이 돌아가면서 이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올라가는 그런 양상들이 나오기 때문에 좀 하루 탁 갔다 하고 내일 또 급등하겠지 이런 식으로 한다기보다는 돌아가면서 천천히 가는 장세니까 우리 상승장에서는 우리 그 칼을 뽑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하락장에서 반등이 나오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칼도자 밑에 마음심자를 갖다 대면 이제 참을인자가 되죠. 예. 조금 인내를 좀 가지시고 이제 코스닥과 코스피가 돌아가면서 갈 때 마음 이빨 꽉 깨무시고 그냥 홀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맨 밑에 보니까 내일은 단기적 매수 찬스 돌입이라고 하는데 내일장을 그럼 다음 주 대비하면서 V자 반등 기다리면서 뭔가 좀 사도 좋을 만한. 예, 맞습니다. 자, 우리 좀 심리적인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은 오늘 이제 종합주가지수가 양봉으로 마감을 했으니까 기분이 좋긴 한데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힘들었었죠. 굉장히 네. 힘들었었고 이제 반대로 생각해 보면 어제 또 코스닥이 정말 패닉이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어제 진짜 곡소리가 나는 장이었다. 좀 이렇게 그 판단을 했는데, 거기다가 오늘 또 그 종합주가지수는 돌리긴 했는데, 뭐 개별 종목들을 그대로 갖다가 쐈다기보다는 장중에 선물 차트를 계속 횡보시키는 모습들, 즉, 탈진시켜버립니다. 그럼 개인 투자자들이 어제까지 계속 하락을 두드려 맞다가 오늘 지치게 되고, 또 내일 딱 아침에 눈 뜨면은, 나 또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주말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지긋지긋한 상태에서 내일 또 한번 출렁여주면, 내일 또 한번 살짝 장중에 횡보시켜버리거나, 이렇게 빼버리면은 분명히 이제 손절이 나가는 그런 멘붕. 타입, 예,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 주식을 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내일장 상승 또 점치셨던 이대열 전문가님 그 이유도 궁금한데 일단 의외로 오늘 중국의 그 경기 부양책도 있었고 네. 오늘 밤 미국의 2분기 GDP 성장률이 만약 안 좋으면 이건 네. 이제 미국의 Q3 기대감에 중국 부양책 나왔겠다. 양 날개 달고 올라가는 장이 나오지 네. 않을까. 예, 뭐 저도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무디스가 독일의 신용 등급 전망을 하향시켰죠. 그리고 EFSF의 그 신용 등급 전망도 하향시켰습니다. 그리고 독일의 은행권 전반적으로요, 지금 신용 등급 하향이 실제 도미노 현상처럼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자, 이게 이제 유로존, 즉 유로존의 지금 트로이카죠. 유럽연합하고요, ECB 그리고 그 IMF가
실질적으로 유럽 경기를 좀 부양시킬 수 있는 정책을 내놔라라고 하는 무언의 압력이라고 우리는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독일 너희도 안전하지 않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미국 쪽도요. 지금 중국이 그죠? 호난성 지방에서 15조 원을 풀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미국은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그죠? 경기 둔화가 만일에 GDP 발표에서 가시화가 돼버리면 이게 돈을 안 풀 수가 없다라는 거죠. 네. 예, 빨리 경기 하강하는 것을 차단시켜야 되기 때문에 QE3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요. GDP 발표가 오히려 약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 측면, 이 상승 원동력이 분명히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요, 뭐 지금 현재 뭐 그 단기적으로는 뭐 외국인이나 기관들의 수급이 좀 중요하겠지만 지금 대외적인 분위기에 우리 종합주가지수가 많이 눌려 있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유로존이나 미국, 중국의 이 큰 세계 섹터에서요, 긍정적인 그 기대감을 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재료가 좀 나와준다 그러면 우리가 시장 전반적으로 지금 바닥권을 다지고 있는 국면에서 굉장히 좀 그 하방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재료로서는 가장 큰 재료가 아닌가 이 세계 섹터의 재료가 저는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종합주가지수는 바닥을 찍고 단기적인 반등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내일의 관건은요 1800선을 회복하느냐에 초점을 좀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아, 내일 곧바로 1800이 탈환이 되느냐 마느냐.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렇죠? 예, 18포인트 남았습니다. 예, 네. 아니 그러면은 일단 역시 김정은 전문가님처럼 약간 네. V자 형식의 반등을 기대하시는 거예요? 내일은 1800선 회복이 그죠? 뭐 화두가 되겠지만 그렇게 급격하게 저는 V자형으로 벌어지지는 않습니다. 단기 박스권에 좀 그 박스권 흐름을 좀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박스권 상단은요 대략 한 1825포인트 선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아, 참, 지난 주말에도 우리 이대열 전문가님이 박스권 상단은 1880이라 그랬는데 연저점이 이렇게 경신되고 보니까 자연스럽게 내려간 그렇죠. 수치. 네. 예,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시장 분석과 내일장 전략까지 세워드렸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두 분의 관심 종목 얘기 들어볼게요.